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하는 토마토,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1월 3일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세표를 보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 하드포크 관련해서 그런 호재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이 셋은 대장주로서 셋 중에 하나라도 정말 좋은 상승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머지 암호화폐들도 따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식도 안전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시작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는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에 따라서 긍정적인 힘을 받아서 주식은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롱아일랜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그런 의견에 따르면은 다가올 올해 2019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각종 산업이나 은행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공황이 오게 된다면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빚에 관한 그런 비율을 나타낸 인포그래픽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면은 좀 읽을만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빚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미국 대국답게 빚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빚의 18.8%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7.9%. 그 반면에 대한민국 0.9%입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탈리아가 3.9%, 프랑스 3.8%, 독일 3.8%, 인도 2.5%, 이렇게 유럽 쪽에서도 이제 빚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악재들이 겹쳐서 다가오는 이제 경제 공황이 온다라고 하는데, 과연 암호화폐가 그러한 비극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미국의 양 당의 하원의원이 발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토큰 분류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 통과가 된다라고 친다면은 이제 SEC에서는 더 이상 암호화폐를 관리할 그런 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더 이상 완전히 분류되지 않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꽤 이제 워렌 데이비슨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세계 4차 산업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이런 산업을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미국에 있는 중요한 인재들이나 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미국은 이 산업을 주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따라가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해외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유명 거래소들마저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옮기거나 또 해외에서 거래소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이죠. 이제 작년이 돼버렸는데, 많은 암호화폐 산업가들이나 그런 거래소들, 그런 회사들에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돈을 쥐어주고 지금 잘 받아달라고 이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탈릭이 비트코인 SV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켈빈 아이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문제 및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열중해야 된다며,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기술에 대한 공개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존중을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더리움을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각 암호화폐 창립자들이 다른 암호화폐를 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또 화제가 되었었죠. 스텔라 루멘의 제드 맥케일럽이 트론을 보고 쓰레기라고 발언을 한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저스틴 선과 이 미샤 리들맨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맥케일럽, 니네가 비교를 해봤을 때 12월 31일 트론의 트랜잭션 수는 280만이다. 근데 너네들은 8,700대밖에 안 되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프로젝트가 더 낫냐 이 자식아,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드 맥켈럽 리플의 공동 창립자죠. 그리고 저스틴 선 역시 리플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둘이 아는 사이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스틴 선이 직접적으로 스텔라를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월가에서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슬슬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는데,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는 지금 바로 비트코인을 사야 할 시기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것은 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주의를 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말한 대로 곧대로 믿었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블룸버그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달부터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암호통화 전문 투자자 사슴펀드의 존 사슴, 사슴도 아니고 사슴입니다. 매니징 파트너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게재한 칼럼을 통해서 지금이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할 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슴 파트너는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기관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1월 2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본을 투입할 거라는 데 동의를 했다며, 최근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발빠른 일부 투자자들의 영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한 후에 12월 초까지 안정화되지 않자 기관 투자자들이 잠시 투자를 감축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고요. 새해까지 한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수익 손실을 알려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1월 2일 은행은 연휴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열 것이고, 새로운 예금을 보유하게 된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의 전망이니만큼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항상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있는 존 사순인지 비달 사순인지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싸이월드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저는 싸이월드 진작에 죽은 줄 알았는데, 싸이월드가 암호화폐 클린과 함께 손을 잡고 3.0, 싸이월드 3.0을 가속화하겠다. 자, 여기 보시면 싸이월드가 블록체인 기반 싸이월드 3.0을 선보이기 앞서서 자체 암호화폐 클링에 대한 공식 토큰 세일을 진행한다. 이거 마치 이제 클링이란 게 진화된 도토리, 블록체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이버 도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사.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납세 부분을 발의했던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윌리엄스입니다. 마이클 윌리엄스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됐던 컴퓨터 서버를 도난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양반은 2017년 5월 공화당 경선 중에 게인지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누군가가 침입해 30만여 달러의 컴퓨터 장비를 훔쳐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뻥으로 밝혀졌다. 현지 신문인 게인지빌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윌리엄스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이제 이쪽에서는 혐의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주가 미국주 정부 최초로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정의할지, 어떻게 규제하고 산업에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사람으로는 주지사, 하원의원, 주의회, 그리고 기술 전문가, 금융 전문가, 소비자, 대형 및 중소기업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DX 익스체인지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DX 익스체인지는 최초로 나스닥 거래 방식을 도입한 에스토니아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이제 오는 7일, 현지 시간 7일이니까 한국 날짜로는 8일 정도 되겠네요. 글로벌 상장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나왔듯이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소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액제를 사용한 그런 거래 방식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마다 회비를 내는 대신 그 회비 안에서 무제한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수료 없이 무제한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에스토니아의 금융부 영업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 상태이고요. 미국 헤지펀드사인 NFK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라 형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갤럭시 디지털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통 주식의 2.7%를 이제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조만간 떡상이 올 거라는 그런 증거일까요? 아무튼 관심이 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평가기관 월스가 선정한 2018년 금융계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이제 벡트의 CEO 켈리 레오플러가 72위에 올라갔습니다. 1등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가 됐고요. 2등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리고 3등은 시진핑 씨가 됐다고 합니다. 벡트 빨리 개장 좀 하세요 아주머니,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파라곤이라는 코인이 시세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파라곤은 몇 시간 동안 0.17달러에서 17센트에서 10달러 28센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뻥 뛰었죠.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6,870% 상승을 했네요. 이 사이코 같은 놈들 깜빵에 쳐놓아야 됩니다. 이 자식들 잡아가지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시프트의 창업자 에릭 부어이스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은 2010년 이후 비트코인 보유자의 하루 평균 수익이 달러 당좌 예금 계좌 1년 이자 수익보다 높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야 이제 저점에서 들어간 사람들 얘기고요.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전혀 아니죠. MIT 공대 기술평론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그동안의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기열이 사그라들 것이며, 반면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또한 2019년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상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 자,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43개 개발 분야 블록체인 솔루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프로젝트 성공률은 0%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일반적으로 중앙화는 정부의 감시와 독점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뻥을 쳐 이 양반아. 자, 중앙화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현상이며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것이 탈중앙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걸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독재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남아공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규제 연구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티토 은보웬 남아공 재정부 장관은 산업 각계의 참여와 목소리 반영을 거쳐 2019년 암호화폐 자산 규제와 관련된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남아공 세무당국 역시 올해 과세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그리고 과세 방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다단계 게임 원 이서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완전 다단계 수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투명성 협회 힛빗 비트코인 거래량 75%는 자전거래로 조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힛빗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날짜로 내일이죠. 한국 날짜로는 오늘인데 1월 3일 바로 이 거래소들이 우리가 구매한 암호화폐를 제대로 들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되는 Proof of Keys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에 앞서서 이 힛빗에서는 몇몇 사용자들의 계정을 마음대로 얼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Proof of Keys 운동을 주도하는 트레이시 메이어가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강한 비방을 했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메가피 역시 이 힛빗을 강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나왔었던 모네로 관련 호재입니다. 게임 역대 최고 동시 접속자 기록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포트나이트의 공식 온라인 굿즈 판매 사이트에서 포트나이트 리테일로우가 XML 모네로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대중화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을지라도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볼륨이 더 늘어난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바로 콜롬비아, 인도, 페루, 베네수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아르헨티나는 빠졌네요. 아르헨티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인도에 관한 소식을 몇 개를 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P2P를 사용해서 이제 몰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인도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루피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돈들이 계속 암호화폐 쪽으로 몰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인도의 비트코인 볼륨을 체크한, 거래량을 체크한 것인데,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라든지 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그 나라의 정부를 믿지 못하고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될 때 돈들이 암호화폐 쪽, 특히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각지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탈출구로 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IBM과 손을 잡고 이제 국제 트레이드 렌즈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IBM은 정말 일찌감치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블록체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업을 밀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이런 정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스텔라에 관련된 업데이트도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스텔라도 이제 하나 두 개씩 끼워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것에 관련된 소식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해커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더 다크 오버로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2병 걸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해커 집단이 있는데, 이 해커들은 전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드라마 중에 Orange is the New Black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해킹을 해서 이제 세상에 뿌려서 유명하게 된 그런 해커 집단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에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911 사태 아시죠? 9.11 사태에 관련된 극비 문서를 세상에 뿌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극비 문서는 이제 18,000여 페이지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문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은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9.11 사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있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서라는 것은 9.11 사태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5,500불만 있으면은 하나로 거의 600만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돈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탈중앙화 거래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완성되어 있는 거래소를 돈 주고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죠. 이 거래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오더북을 이제 남들과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뭐 아파트는 내 거 사고 화장실만 공유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진행이 되는 서비스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아마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와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그나마 가격이 약간 상승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이 계속 1000만년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전달을 해드린 소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광고를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